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의 모양 변화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달의 모양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서 달에 비춰지는 빛의 모습에 따라 달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충남 서산에 우리 간월도라는 곳입니다. 간월도. 간월도 안에 있는 여기가 바로 암자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선생님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위의 사진에는 바닷물의 양이 적어서 요 간월도 간월암으로 가는 길과 육지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밖으로 드러났던 길이 우리 바닷물에 가려져서 이렇게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게 찍은 사진인데 하루 동안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이렇게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위에 물이 다 빠져나가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육지가 드러났을 때를 썰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물이 이렇게 차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우리 바닷물의 높이차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닷물에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는 걸 우리가 조석이라고 하는데요. 조석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달의 위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실제로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진처럼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우리가 물이 들어올 때를 바닷물이 들어와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걸 밀물이라고 하고요.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해수면이 낮아지는 때를 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어떤 사람이 몰려오거나 어떤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밀물처럼 몰려 들어온다라고 말하죠. 또 사람이 빠져나가거나 무언가 나에게서 멀어질 때를 우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하루 동안에 주기적으로 물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현상을 우리가 조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석에 의한 바닷물의 움직임을 우리가 조류라고 합니다. 바닷물의 움직임, 조류. 그 다음에 우리가 밀물에 의하면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을 때를 우리 만조라고 합니다. 반대로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질 때를 우리는 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조,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와 만조와 간조의 이런 차이를, 높이 차이를 우리는 조차라고 합니다. 자, 153쪽에 있는 우리 해보기 내용입니다. 자, 이 표는 서해안 어느 한 지역에서 이런 조석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달의 모양을 비교해 놓은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어느 순간에 가장 높이 차가 컸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컸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우리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우리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큰 날은 며칠입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이니까 높이차, 즉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차이가 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날짜 음력으로 따졌을 때
날짜를 찾아보면 가장 높이 차이 날 때 10월 1일일 때가 가장 차이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5일일 때 또 컸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일 때 가장 해수면의 높이가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자, 며칠을 주기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약 15일 정도 주기로 이렇게 조차, 우리 수면의 해수면 높이 차이인 조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달의 위상과 조차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위상이 우리가 클 때, 수면 높이 차이가 클 때만 봅시다. 먼저 수면 높이 차이가 클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달이 없는 때니까 사기겠죠. 또 다시 클 때는 언제입니까? 망이네요. 또 언제입니까? 또 다시 사기입니다. 즉, 언제 우리가 높이차가 가장 큽니까? 즉, 삭과 망일 때 해수면 높이차가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을 때는 보겠습니다. 가장 작을 때는, 차이가 가장 작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하연이죠. 또 작을 때 이때는 상연이고요. 또 다시 하연, 또 상연,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상이 사기나 망일 때가 조차가 크고요. 하연이나 상연일 때는 조차가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자, 우리가 15일, 즉 또 15일 이후에 지나서 29일이나 30일경에는 이때를 조차가 가장 컸었고요.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해수면 높이차가 작을 때, 즉 날짜로 따지면 음력 7일 또한 24일 이때쯤에 상연이나 하연이 반복될 때는 이때는 조차가 가장 작았고, 이때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조금이라고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아진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장 높아진 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합니다. 자, 154쪽의 내용을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차가 차이가 생길 때, 즉 만조와 간조가 매일처럼 우리가 반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하게,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항상 조차, 만조와 간조 때를 항상 우리가 미리 조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예보를 또 하고요. 그래서 배를 우리가 언제 타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해안가에 가서 또 갯벌을 보려면 언제 또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2012년 3월 달에 조석의 표를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은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하는 우리 전남 진도에 있는 바다 갈라짐 현상입니다. 자, 바다가 갈라지려면 만조 때여야 됩니까? 간조 때여야 됩니까? 만조는 가장 찰 때고 간조는 가장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니까, 즉 간조 때 우리가 방문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표에서 간조 때 시간을 우리가 찾으면, 요때 시간을 맞춰서 가면 바로 요 갈라짐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우리 명절에 이루어지는 풍습에 대한 사진인데요. 정월대보름, 우리가 음력 15일을 정월대보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름달을 관측하는, 우리 보름달을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 있었죠.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둘 다 음력으로 15일이기 때문에 언제 달이 어떤 모양이 됩니까? 그렇죠, 망이죠. 우리가 흔히 보름달이라고 하는 그 망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에서 진도 바다 갈라짐 현상을 경험하려면 조석표 날짜 중 언제 우리가 방문해야 될까요? 자, 우리 조석표 날짜 다시 한번 보면, 자, 만조 때 가야 됩니까? 간조 때 가야 됩니까? 일단 간조 때 가야 됩니다. 자, 이때도 간조고, 하루 동안의 간조가 물론 많이 있지만, 자, 그 중에서도, 자, 여기 가로에 보면은, 가로는 뭐라고 나와 있으면 해수면의 높이가 나와 있죠. 자, 간조 중에서도 해수면의 높이가 어때야 됩니까?
가장 낮아야겠죠. 자, 보면은 간조이긴 하지만 해수면 30cm나 됐죠. 이때는 가기 힘들겠죠. 이때도 역시 122cm나 됩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죠. 그때 이때 볼까요? 이때는 마이너스 32입니다. 해수면보다 32cm나 낮다는 거죠. 그래야 바닥에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찾아가야 되냐면 3월 16일 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진도 바닷길을 일 때 위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음력으로 3월 16일이니까 당연히 망일 겁니다. 자, 세 번째, 자료 2에 나타낸 명절의 달의 위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까 정월 대보름일 때는 음력 1월 15일, 한가위 우리 추석일 때는 음력 8월 15일입니다. 둘 다 15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의 모양도 망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생활에 달과 달의 모양과 관련 있는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해안 갯벌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언제 찾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미리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야간 산행을 할 때는 또 언제 해야 됩니까? 망일 때, 가급적 망일 때 하는 게 더 좋겠죠. 또 우리가 조력 발전을 해야 되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곳을 선택을 해서 발전소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달과 관련된 우리가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이때 달의 위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삭이 되겠죠.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조석 그래프에서 그렇죠. 조차는 달의 위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자, 우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조석 그래프 우리 153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보면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조차라고 했고요. 이것이 달의 위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기 때문에 달의 위상은 당연히 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달의 모양, 그런 지구의 움직임, 우리가 태양계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또 가까이 있는 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태양계 전체를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태양계 안에 있는 다른 행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